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가짜 뉴스에 폭등했다. 지금 사면 안 되는 부동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월달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부동산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선 방안이었죠. 자,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 상정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신도시 같은 신규 택지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지정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수도권에 122개 동이 있거든요. 이들 지역에서 이제 적용하는 분양가 제도가 있고요. 그 외의 지역은 허그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적용받는데 이 제도가 바뀐 거예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에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개편안 발표되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 앞으로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90%까지 올라간다는 보도가 쏟아지게 된 겁니다. 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지금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데 주변 시세 90% 분양가 말이 되냐 해서 무주택자들이 난리가 났죠. 자, 이로 인해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허그 고분양가 심사 제도에 적용받는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원들이 가장 좋아했습니다. 왜? 비례율이 급격하게 오르게 생겼거든요. 야, 주변 시세의 85%, 90%까지 주게 되면은 자, 이 분양 수익이 얼마나 늘어나겠냐. 자,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이제 줄어든다는지 아니면은 고급화를 어떻게 한다는지 재개발, 재건축 앞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 발표된 허그 고분양가 심사 규정 세부 내용은요, 언론에서 밝힌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자, 기존과 다른 점은요, 일단 비교 사업장을 1개에서 2개로 늘렸는데, 자, 이 비교 사업장의 분양가를 어떻게 산출하냐, 그 비교 사업장의 평균 분양 가격에다가 주택가격 변동률을 곱합니다. 여기에 심사 평점이라 해서 최대 10% 이내를 반영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기존 정책은요, 기존 분양가 대비 105% 이내를 적용했었는데 변경된 것은 주택가격 변동률을 곱한다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거에서 주택가격 변동률을 곱한다? 그러면 이 주택가격 변동률을 어떤 걸 곱하냐?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곱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 분양가에서 이 주택가격 변동률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실제 주택가격 변동률보다 훨씬 낮은 상승률이 반영된다는 겁니다. 자, 주요 경기도 지역의 1년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볼게요. 성남시 숭정구는 1년간 8%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이전 상황 이후에 금리가 0.75%포인트 낮아지면서 경기도 주택가격이 급등했죠. 하지만 실제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는 8% 인상한 것으로 나온다는 부분이죠. 안양시 만안구도 볼게요. 11년에 8%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수원시 영통구는 좀 많네요. 1년간 12%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8%에서 12% 오르는 거 좀 부담스러운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 분양가 대비해서 위의 상승률을 곱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주변 시세 대비 얼만큼 올라가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간을 더 길게 해서 과거 2, 3년치를 더하잖아요. 더욱더 상승률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수정구 지역 아까 1년에 8% 올랐다 말씀드렸잖아요. 3년치 상승률 한번 볼까요? 11.8%밖에 안 됩니다. 자, 경기도 지역은요, 2019년 4분기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기록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상승 하락을 반영했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률 변화가 거의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 상승률 1년을 곱하든 5년을 곱하든 분양가 인상은 극히 미미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존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정책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기존의 허그 고분양가 심사 기준도 주변 분양가 대비 105% 이내에서 측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갖가지 이제 가점을 줘서 110%까지 나오는 경우 많이 있었거든요. 자, 물론 비교사업장 평가 항목을 통해서 더 분양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비교사업장 평가 항목을 공개했고 투명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자, 그런데 이 비교사업장 평가 항목 곱해봤자 최대 올릴 수 있는 게 10% 이내예요. 왜냐하면 이 300점 만점에 30점 이내의 차이 나는 비교사업장을 선정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혹시 우리가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가 정말로 좋은 곳이라서 비교사업장으로 평가 항목으로 통해서 분양가를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10% 이내라는 건데, 솔직히 이 10%를 다 반영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어떤 경우를 반영하려고 이 평가 항목이 있냐? 예를 들어 주변에 역세권, 준역세권이에요. 지하철에서 한 7분, 10분 걸리는 단지입니다. 중경건설사가 지었고 중용단지입니다. 한
한 800세대에서 1000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분양하려는 단지는 신축 아파트인데 역세권에 대형 건설사에서 한 2000세대 지은 단지입니다. 당연히 약간 분양가를 더 비싸게 측정해줘도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죠. 상식선에서 올라가는 정도로 봐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분양가 인상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주변 시세 90%는 무엇일까요? 자, 아까 비교 사업장을 두 개를 선정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비교 사업장 두 개 중에서 더 높은 분양가가 책정된 것을 분양가의 기준으로 삼는데, 혹시 이렇게 산출된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를 넘지 않도록 만든 안전판이 90%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85% 이내,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90% 이내에서 책정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분양가가 90%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도가 쏟아졌다는 거죠. 자, 수도권 지역은 기존 저렴한 분양가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서 좀 높은 분양가가 나왔어요. 그것도 뭐 주변 시세 대비 60% 수준이긴 한데, 문제가 제기되니까 변창훈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제도 개선 검토하고 조만간 발표가 될 겁니다. 낮추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되는 뭐 수원이나 용인이나 성남 같은 지역은요, 어차피 과거의 분양가 대비 10에서 20% 곱해봤자 주변 시세대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거예요. 기존의 저렴한 분양가 정책 그대로 유지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요, 청약대기자 90% 부분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2월 22일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발표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언론들은 시세 90%의 분양가라는 가짜뉴스 안 만들겠죠? 자, 여전히 언론들은요, 분양가가 크게 오른다고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분양가 현실화전, 로또 아파트 막차, 한마디로 분양 홍보 기사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번에 허거의 분양가 개편에 따라서 제대로 된 기사 나온 게 부산일보 기사 하나밖에 못 봤어요. 문제는 이것을 바탕으로 재개발 구역의 입주권과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주변 시세 85%? 90%? 주변 시세 15억이니까 야, 우리 분양가 12억 7천 받겠네. 야, 비례율이 엄청 높아질 거니까 호가를 올려야겠다. 여기서 말하는 비례율은 뭐냐? 종후자산에다가 사업 비용을 빼고요, 종전자산을 나눠요. 한마디로 일반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건 이 종후자산의 가격이 크게 올라간다는 부분이거든요. 비례율이 올라가면서 조합원들의 권리 가격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익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분양 가격이 올라간다는 기대에 호가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변 신축 아파트 대비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최종 매수 가격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왜? 호가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가격 주고 살 바에는 그냥 신축 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실제 분양가 인상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 가격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거래가 잘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작년 12월에 청약 불가능한 분들은 재개발 조합원 자격 취득을 통한 내 집 마련도 괜찮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게 괜찮냐? 사업 속도가 상당히 진행된 재개발 사업장은요, 주변 시세의 상승과 더불어서 기간 프리미엄이 있어요. 예를 들어 5년 뒤에 신축이 완공될 거다 그러면 주변 신축보다 저렴해야겠죠. 그런 기간 프리미엄이 있어서 설마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도 내 본전에서 크게 손실 볼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도 살아남을 아파트라 해서 재개발 투자도 권해드렸는데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자, 개인적으로 언론들이 좀 책임있는 보도를 내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론들의 무책임한 가짜뉴스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의 90% 이상이 잘못된 분양가 책정 기준을 이해하고 있다는 부분, 그것이 오히려 청약 경쟁률을 높이고 기존 주택 매수를 이제 부추기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